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인사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 김지훈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찬서 마케터입니다. 네, 찬서 마케터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월요일이라 정신이 없는데 오늘의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좀 더 알아보고 어떤 유형이 있나 좀 알아보는 시간이 가지겠습니다. 좋습니다. 메모장이 이제 이건가 보네요. 네. 자, 주제를 쭉쭉쭉쭉 이거 가져오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다뤄보는 게 좀 좋을까요? 네. 근데 이거를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쇼핑 검색 광고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네이버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광고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광고주분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검색 광고 하고 싶은데 쇼핑 검색 광고 파워링크 뭐가 다른 거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찬서 마케터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파워링크는 네이버 검색창에 뭐 무슨 업체, 뭐 무슨 상품을 등록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많이 흔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 쇼핑 검색 광고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파워링크 캠페인은 쇼핑몰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웹사이트로 방문을 유도했다면은 쇼핑 검색 광고는 실제 판매하는 이제 쇼핑몰로 방문을 하여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기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명 단위입니다. 네, 쭉쭉쭉 길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가장 한마디로 좀 줄여서 말하면 그 네이버 검색창에 쳤을 때 상단에 파워링크라고 뜨는 곳이 이제 파워링크 광고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지면 네이버 쇼핑 플랫폼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었을 때 일반 영역이랑 중간중간에 섞여서 나오는 게 쇼핑 검색 광고다라고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자, 쇼핑 검색 광고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쇼핑몰 상품형, 제품 카탈로그형, 쇼핑 브랜드형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광고주분들이 많이 가장 사용하시는 거는 쇼핑몰 상품형으로 이제 가장 인기가 있고 관리하기 되게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품 카탈로그는 이제 브랜드 등록, 제조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쇼핑 브랜드형 또한 브랜드 스토어로 승격이 되거나 아니면은 브랜드 카탈로그가 승인이 돼야지 집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네이버 쇼핑몰 상품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직접 보여드리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화면에서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맞아요. 화면 변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예시로 보여드리면 참 이해가 빠르실 텐데. 그쵸? 네, 이부 만약에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라면 저희가 정리해드린 교육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은 교육 자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팅이 지금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오류인가요? 아니면 정말 아무도 안 들어와 계신 건가요? 전 4명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은 질문 한번 유튜브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 검색 광고는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 찬서 마케터님은 어디에 노출이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네, 일단 노출 지면은 PC, 모바일 둘 다 이제 선택적으로 노출이 또 가능하면서 또 검색 매체 네이버 검색창에 이제 치면은 나오는 이제 상품명이나
다양한 정보형으로 나올 수가 있고 컨텐츠 매체 중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PC랑 모바일에 나눠서 노출이 되고 우선 가장 많이 접하셨던 내용들이 네이버에다가 뭐 예를 들어 캡슐 세제라고 검색을 했었을 때 통합 검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상단에는 파워링크가 있고 네. 누구는 자기 블로그 글에다가도 노출이 되고 블로그 쓰신 분들이 노출이 되는 블로그 네이버 뷰 영역도 있고 카페 영역도 있고 웹사이트 영역도 있고 이미지, 동영상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 안에 섞여져 있는 내용이 네이버 쇼핑이라는 영역도 같이 섞여져 있어요. 물론 네이버 쇼핑에 들어간 지면은 아니지만 메인 그 통합 검색에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게 네이버 통합 지면이 있을 것 같다라고 가장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더보기를 누르면은 네이버 쇼핑 통합 검색에서 네이버 쇼핑에서 더보기를 누르면 네이버 쇼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노출되는 광고 영역이 쇼핑 검색 광고다라고 한번 대표적인 지면이 그런 지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답변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PC 모바일 같이 노출이 가능하며 검색 매체, 제가 말씀드렸던 영역들이 검색 매체이고 콘텐츠 매체는 네이버에 제휴되어 있는 지면들이 콘텐츠 매체다. 그 제휴되어 있는 지면에도 같이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거 다음 질문 한번 찬서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쇼핑몰 운영하면서 단가, 광고비 운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의 단가는 CPC, 클릭당 가금 방식과 CPS, 판매당 가금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가장 광고주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CPC 클릭당 가금 방식으로 지금 현재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쇼핑 검색 광고도 파워링크와 마찬가지로 CPC 금액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CPC, 그러니까 클릭당 과금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광고, CPC를 설정하는 거에 대한 차이점, 찬성 마케터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차이점은 쇼핑 검색 광고는 50원부터 10만 원까지 가금 단가를 설정할 수 있고요. 파워링크는 70원부터 10만 원씩 20원 차이로 입찰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워링크는 키워드마다 CPC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효율이 좋은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인지 알면은 그 키워드는 입찰가를 상향해서 몇 위로 노출시키겠다 이런 세팅이 가능한데 쇼핑 검색 광고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은 키워드마다가 아니고 등록 상품별 키워드마다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한 상품, 예를 들어서 캡슐 세제 제품을 하나를 등록을 했으면 그 캡슐 세제 제품에 CPC를 1,000원 설정하겠다 이런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적용되는 키워드가 무슨 키워드냐라는 질문이 이어서 나올 것 같은데 적용되는 키워드들은 이제 쇼핑 검색에 등록한 그 제품들의 노출 상품명들의 조합들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무슨 캡슐 세제 아니 자취생 캡슐 세제 60회분 그 다음에 친환경 캡슐 세제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런 상품이 있죠? 네. 이런 상품이 있으면 노출되는 키워드들은 이 키워드들의 조합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취생 캡슐 세제로 검색을 했었을 때도 우리 쇼핑 검색 그 광고의 제품이 노출이 될 것이고 친환경 캡슐 세제로 검색을 했었을 때도 저에게 노출이 될 겁니다. 혹은
캡슐 세제 60회분이라는 키워드도 네이버가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노출이 되는 키워드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오셨네요. 쇼핑 검색 광고 다니까. 네네. 네.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진행? 네, 이제 네. 쇼핑 검색 광고의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지금 자취생 캡슐 세제 60회분, 친환경 캡슐 세제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자취생 따로, 캡슐 세제 60회분 따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이 질문들은 이제 상품 질문 설명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쇼핑 검색 광고는 검색 결과에만 노출이 되나인데요. 네, 쇼핑 검색 광고는 검색 결과만 노출되는 것이 아닌 위에 방금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쇼핑 검색 결과 및 콘텐츠 매체에도 광고가 노출이 함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 검색 광고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상품명으로 설정한 걸로만 노출이 되냐, 아니면은 상품명으로 설정하지 않은 걸로도 노출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상품명뿐만 아니라 그 카테고리, 그 매체에 맞는, 그 상품에 맞는 키워드들이 잘 적합하게 활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쇼핑 검색 광고에서도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근데 이게 천사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 건가요? 네. 아, 네,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 것만 제가 또 따로 추려서 잘하셨네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이. 네, 감사합니다. 네네. 해서 이제 쇼핑 검색 광고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수님이 준비하신 6번째 질문이죠. 네, 6번째 질문은 이제 쇼핑 상품별로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따로 이제 지정할 수 있나 이런 질문입니다. 네. 네, 이것도 아까 위에서 잠깐 비슷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상품 소재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연관 키워드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노출할 키워드를 따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품별로 노출할 키워드들을 지정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노출 상품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의 소재 정보, 이 소재 정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펜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그 펜에 대한 정보를 기반을 예를 들어서 제가 펜을 판다라고 하면 그 펜에 대한 정보를 좀 노출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펜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빨간 펜, 뭐 파란 펜 이렇게 연관 키워드를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연관 키워드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딱히 이제 저희가 노출할 키워드들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연관된 키워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곱 번째. 일곱 번째죠. 네. 7번째는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다수 광고 소재를 생성해서 운영이 가능한지인데요. 이게 어떤 거를 예측하신 질문이죠? 하나의 상품으로 다수의 광고 소재를 생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다시 한번 이제 볼펜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볼펜을 이제 상품을 등록해서 광고에 노출시키려고 하는데 이 볼펜에 대해 또 다른 소재도 같이 뭐 여러 개를 더 사용해서 상품의 노출이 또 가능한지 뭐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상품으로 여러 가지 소구점 포인트들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A/B 테스트 등을 진행을 해서 이 해당 상품, 이 볼펜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 볼펜에 가장 맞는 소재를 찾아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들을 한 상품당 소재 10개
초과하면은 이제 노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천사님 갖고 오셨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10개까지 등록을 하진 않고요. 그 전에 이제 빠르게 찾아가는 게 마케터들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이제 A/B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 부분은.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키워드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네, 찬스님이 사실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되게 열심히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키워드 관리를 해야 되냐 이제 질문을 물어보신다면 이제 제외 키워드라는 이제 활용하는 죄송합니다. 제외 키워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어 키워드를 이제 잘 활용해야 이제 네이버 쇼핑 광고 검색 광고의 CPC, 아까 클릭당 가금 방식이죠. 이런 이제 부분도 광고비가 예산이 절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노출할 상품 소재 정보 기반으로 자동 매칭이 되어 해당 키워드가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동 매칭된 키워드 중 광고 노출을 제한하고 싶은 키워드는 제외 키워드를 활용해 이제 광고비 절약 및 효율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찰가를 직접적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상순위 노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소재에 대해서 입찰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 각 키워드에 대해서 입찰 관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역이용을 하는 것이 제외 키워드들을 설정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노출 상품에 따라서 그 입찰 관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까 계속해서 볼펜으로 예시를 들었으니까 볼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 상품을 회색과 흰색을 사용한 디자인의 볼펜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펜의 상품 정보는 빨간색과 파란색과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는 삼색 볼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과 흰색을 조합한 디자인의 볼펜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노출 상품 사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제이 키워드 항목에 들어가시면 삼색 볼펜으로 클릭이 됐고 노출이 된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색 볼펜이라고 했을 때 이 삼색 볼펜이라는 키워드로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노출이 발생하고 클릭이 발생을 해서 이게 전환까지 이어진다 라고 하면 저희는 이 삼색 볼펜이라는 새로운 노출 상품명으로 새로운 소재를 등록해 보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색과 흰색이 디자인의 볼펜이라고 했을 때 클릭만 일어나고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키워드들은 계속해서 제 키워드를 설정하면서 다른 소재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삼색 볼펜이라는 새로운 노출 상품명을 가져감으로써 여러 가지 광고비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절약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계획 키워드들에 대해서 제한이 있냐 없냐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소재당 1개, 그 다음에 그룹단에서 1개, 소재단 70개, 그룹단에서 70개 해서 총 140개까지 제 키워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단별로 70개, 소재단별로 70개. 그래서 이렇게 좀 등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글자 수는 최대 20개로 제한이 된다는 점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쇼핑 검색 광고에 등록 가능한 확장 소재는 무엇이 있냐 이런 질문인데요. 여기 답변을 해드리자면 쇼핑 검색 캠페인 단위에서 등록할 수 있는 확장 소재는 네이버 톡톡이며 캠페인 단위로 등록된 확장 소재는 하위 모든 광고 그룹에 동일하게 반영이 됩니다. 단 쇼핑 브랜드형에서는 네이버 톡톡 이런 부분이 확장 소재가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그룹 단위에서 등록할 수 있는 확장 소재는 네이버 톡톡 및 추가 홍보 문구이며 광고 그룹 단위 등록된 확장 소재는 하위 모든 소재와 동일하게 반영이 됩니다. 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슷한 질문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소재 단위에서 등록할 수 있는 확장 소재는 추가 홍보 문구 및 쇼핑 상품 부가 정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처럼 계속 볼펜을 판매한다고 하면은 잘 써지는 볼펜, 그리고 삼색 볼펜, 오색 볼펜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소재 단위로 등록된 확장 소재는 해당 소재에만 이제 반영이 되며 다른 소재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상사님 확장 소재는 네이버 톡톡이며라고 말씀을 주신 게 이게 이 네이버 톡톡이 뭐죠? 네이버 톡톡이 이제 네이버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AI 시스템으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질문 대답을 해주는 건데요. 그쪽에서도 이제 키워드를 등록을 하여 이 상품의 정보를 더 정보를 추가로 더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네. 이거는 처음 하는 사실이어서. 이제 보통적으로 저희가 네이버 쇼핑 검색 공고에서 가능한 확장 소재라고 하면은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게 산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보통적으로 추가 홍보 문구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추가 홍보 문구랑 그 다음에 광고 그룹 단위에서 등록된 소재와 동일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쇼핑 부가 정보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쇼핑 부가 정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저희가 좋아요 수, 찜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구매 수들을 조금 같이 섞어서 노출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쇼핑 검색 광고에서 확장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좀 더 우리 상품들은 이만큼 찜이 있었고 이만큼의 구매가 일어났으니 되게 신뢰성 있는 제품들이다 라를 홍보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일 테고요. 이제 추가 홍보 문구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위에 부분에 주황색 글씨로 이제 뭐 특가 세일 중이라는 문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황색 글씨들 입력란을 추가 홍보 문구라고 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쇼핑 검색 광고는 모든 쇼핑 검색어에 노출이 되나요? 네, 이런 질문에서 답변을 해드리자면 쇼핑 검색 광고는 대부분 쇼핑 검색어에 광고를 노출하지만 일부 상품군 관련 검색어에는 광고 노출을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광고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검색 의도에 쇼핑 검색 광고가 노출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이용자가 구매할 수 없는 상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가격 비교를 주 목적으로 상품을 검색한다고 판단되는 키워드 경우 제품명, 모델명, 그룹 모델명 등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도 상품이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용자의 기호를 반영하거나 추천성 편집 의도가 반영되어야 하는 키워드 경우 이런 경우도 노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물 추천 등 모든 이용자가 구매가 항목이 아닌 경우 면세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천사님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상 저희가 위에서 계속 드렸던 말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출 상품에 대해서, 상품명에 대해서 이 모든 쇼핑에서 노출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대부분의 쇼핑 검색어에 노출은 되지만은 일부 상품과 완전히 연관성이 없다라는 키워드들에서는 노출이 되지 않는다를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쇼핑 검색 광고 하면은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품질 지수가 가장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천사님이 이제 저희가 품질 지수 반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품질 지수라는 뭐냐면 네이버에 부과하는 이제 그 상품에 대한 평가 점수인데요. 품질 지수 관리가 되게 중요가 합니다. 품질 지수가 높아지면은 키워드 단가가 다른 단가보다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 품질 지수를 잘 관리해서 광고 예산을 좀 세이브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쇼핑 검색 광고 품질 지수는 소재마다 이제 각 부여가 됩니다. 네, 광고 효과에 대해 이제 클릭률, CTR이라고 말도 하죠. 네, 상품과 그다음 광고 소재의 연관도, 그다음 상품의 이용자 반응 등 광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이 됩니다. 또 다른 관련 광고들과의 상대적인 품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품질 지수는 또 변동이 쉽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상품의 상품명, 이미지를 상품과 연관성 있게 매력적으로 등록을 하고 추가 홍보 문구 등 부가적인 정보도 활용하여 이용자의 주목도를 높여 클릭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품을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상세 페이지도 잘 구성을 하여 저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품을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이제 연관성가 떨어지거나 내가 구매할 상품이 없을 때에는 이제 구매 이 검색자가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홈페이지를 활용한 이 구매 저환율이 전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상품 페이지도 잘 꾸미고 잘 관리를 하셔서 전환율도 높여야 이제 품질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뭐 이런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품질 지수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케터라고 해서 품질 지수가 저희는 무조건 풀칸을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가 모든 고객들이 니즈들을 잘 반영한 소재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소재들이 잘 나와야지 클릭률 자체도 높아질 것이고요. 클릭률 자체가 높아질수록 전환율 자체도 어느 정도 비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클릭이 많이 일어나는데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품질수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품과 예를 들어서 이 볼펜과 가장 적합한 소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 적합한 소재를 잘 맞추고 나서 그 해당 상품에 대한 클릭을 지속적으로 받아낸다 라고 했을 때는 노출 대비 점점 클릭 자체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클릭률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품질수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 클릭 대비해서 이 전환이 얼만큼 잘 나오냐도 품질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지수도 사실 네이버에서는 품질지수는 이렇게 관리되는 것이야. 이런 순위로 이러한 규정이 있어. 라고 사실 네이버 측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악용될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케터들한테는 해당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대부분의 마케터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실 때도 해당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지수 관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입찰가가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기시계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건기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입찰가를 메인 시간대에는 한 10,000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입찰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품질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저희가 메인 시간대가 아닌 이제 예를 들어 새벽 시간대를 잘 활용해서 그런 새벽 시간대들에는 그 10,000원보다 입찰가가 훨씬 더 저렴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새벽 시간대 상순위 노출을 시켜주고 메인 시간대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광고비를 많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환도 많이 나지 않을 경우엔 광고비를 많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가를 좀 하향 조정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새벽 시간대 경쟁도가 많이 높지 않은 시간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순위 노출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품질지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상순위 노출을 했을 때 전환율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품질 지수에도 분명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가 있고 분명 이미지, 네, 이건 방금 전달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차선님이 오늘까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7명의 시청자가 좀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가 보통 이제 마케터들이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광고를 좀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광고 운영 중에서는 사실 가장 단순하고 쉽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쉬면서도 가장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매체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돌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고객들의 하나하나의 고객들에게 맞춰서 그 니즈를 다 파악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장 마케터가 이러한 많은 레퍼런스도 보유를 하고 있고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잘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탄력적으로 광고를 좀 운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고주분들은 상품을 관리하고 이제 판매에도 주력을 하셔야 매출의 성과에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런 이제 광고 이런 부분이 좀 괜찮고 좀 어려운 부분은 저희 마케터들한테 이제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서님, 네. 굿을 피우는 정직한 소라는 님께서 박찬서 마케터님 인사이트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서님이 또 이제 인사이트에 글을 굉장히 또 잘 쓰시는 걸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계속 요즘 노력하면서 자주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사실 저희는 소통 전문 마케터다 보니 이제 이런 라이브 시간에 평소에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분 중에서 좀 한두 분이라도 우리는 이런 업종이고 지금 이 업종에서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스pen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로아스는 이 정도 나오고 있다. 여기서의 여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피드백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지금 충분하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저희가 익명을 잘 지켜드리면서 네, 잘 편안하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굿을 피우는 정직한 소님께서는 혹시 어떤 업종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고 월 스pen딩은 어느 정도 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실까요? 사실상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제 번호로 전화를 지금 주셔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양옆에 나와 있는 이제 번호들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새로운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네네. 네, 제이준님께서 네이버 쇼핑 검색 전망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경쟁도가 높아서 진입하기 두려운 감도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 뛰어들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 업종별로도 당연히 상이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메인 시간대에서의 이 주력 상품들은 입찰가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도가 너무 높아서 이제 이거를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사실상 이거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품이고 어떠한 업종이냐에 따라서도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폭이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제이준님께서는 어떤 업종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상 그 쇼핑 검색 광고는 저는 품질지수 관련해서 맨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제 이 품질지수 자체가 너무 경쟁도가 심한 시간대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품질지수가 진짜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품질지수는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제 4칸으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쉽게 말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2칸, 한 칸까지 심지어 한 칸까지 순식간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드라이기 판매업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아직 광고를 집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상 드라이기 판매, 찬사님은 어떻게 피드백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드라이기 판매업이라면 그 사람들이 드라이기는 무조건 필수로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무조건 쓰고 있고 준호 마케터님도 무조건 쓰고 계실 건데 근데 하지만 또 쇼핑 검색 광고는 또 네이버의 매체인 광고이기 때문에 또 네이버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80%를 또 검색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경쟁도가 높아서 진입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80%의 검색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노출량도 매우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사실 저는 그러니까 드라이기도 굉장히 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가의 제품일 수도 있는 게, 요즘에 좀 저는 메타에서도 좀 많이 본 경우가 있거든요. 이 남자를 타겟으로 한 드라이기인데, 사실상 남자들은 여자 드라이기랑 다르게,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드라이기는 여성 전용이 훨씬 더 그 풍량이 세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드라이기를 여자 걸로 남자가 드라이를 해서 스타일링을 뭐 이렇게 한다고 예를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스타일 하기가 어려워요. 약한 약품으로 한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메타에서 많이 봤던 광고 자체가 이 남자 전용 스타일 모드가 있는 이러한 드라이기를 메타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주는 광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드라이기가 정말 일반 소비자들에게 남녀 공용의 느낌으로 잘 판매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특별한 연령층이 존재를 해서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가져갈 상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매체를 좀 확장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쇼핑 검색 광고만이 정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쇼핑 검색 광고도 운영을 하면서도 다른 매체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걸 좀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이 드라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진짜 이렇게 스타일적으로 좀 너무 필요해서 사는 고객과 진짜 갑자기 드라이기가 고장나서 당장에 내일 아침에 써야 되는데 진짜 당장에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가의 제품이고, 객단가도 자체도 낮고 저가의 제품일 경우에는 저는 사실 네이버는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보다는 사실상 좀 더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쿠팡이나 다른 매체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어느 정도 드라이기로 브랜딩을 같이 가져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운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어떠한 타겟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는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상당히 다양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준님 이외에도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청자분과 소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양옆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여기 떠 있는 거 있죠. 네, 실시간 소통. 이쪽에. 네, 이게 사실 제가 맨날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던 게 실질적으로 이 실시간 소통을 하니까 되게 이 광고주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너무 좋았던 게 실질적으로 라이브의 장점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고 들어와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궁금증들을 직접적으로 좀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활용하시면 저희도 좋고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좋고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주분도 되게 많이 좋으실 거예요. 다른 상품마다 질문이 다 달라서 그 상품에 대한 저희가 맞춤 답변이 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주분도 우리 상품에 대한 광고 말고 다른 상품에 대한 광고도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광고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광고를 또 확장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또 받으시면서 다양한 광고에 대해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제 광고주가 되신 분도 있으세요. 이제 워낙에 좀 부담감이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진짜 연락이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진짜 보고서를 한번 뜯어보고 계정들을 좀 분석해서 좀 확인하고 피드백을 드렸더니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놓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분은 네이버만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쇼핑 검색 광고에 있어서 조금 많은 도움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공식 대행사이기 때문에 뭐 따 별도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광고주분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같은 유사 업종에 대해서도 많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쯤 됐는데도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금 기초적인 내용이었지만은 사실상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좀 리마인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새롭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하시면서 이러한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또 궁금하신 게 있다, 좀 영상이 업로드가 됐을 때 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또 양옆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서 대리님이랑은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라이브가 진행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주제로 저희가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므로 오늘의 해당 방송은 10시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중마케터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